시스템이에요. 우리 그룹 시스템도 아니고 미국 본사에서 덱스터에거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더라. 거기에서 정리한 거야. 그 정리해서 시스템 한 게 성공의 8단계예요. 근데 야, 어떻게 이런 참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 속에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메이가 그런 사업인데, 이런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이곳에서 단계적으로 성공해 나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단계적인 성공은 어마어마한 행운이 아닌 단순하고 점진적인 성장에서 비롯된대. 그걸 아까도 보니까 아침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기록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공감해요. 거기에 저는 점진적인 단어가 꽂혀요. 점진적. 성공하면은 갑자기 막 스타도 탄생하고, 요즘에 막 일확천금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됐더니 자기 성공자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점진적인 성공.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거 그 얘기도 하는데, 그게 그 아메이의 그 특징이고 가치고, 어제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아메이 뭐 성공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때 보니까 사라져 있고, 아니면 지금 그분을 만나면 아메이는 막 오늘 그 아메이 가본다고 했더니 누가 막 아메이는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발목 잡는 일을, 그런 일을 어제 겪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이런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독특하게, 나는 빨리 성장할 거야, 빨리 성공해서 빨리 누릴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외인이 돼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의 8단계는 계속해서 곱씹고 또 반복 학습을 하고, 내가 또 잘 하고 있는데 뭔지 좀 미진해,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서 올라가 보는 거를 시행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계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21세기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지금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예요. 지속 가능한. 그런 단어를 제가 아침에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한근 선생님 옆에서 보더니 점진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또 영어로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sustainability래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전체적인 분야, 우리가 뭐 국가적이나 개인적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성공의 8단계에서 1번은 꿈과 목표 설정이죠. 예, 우리 윤놈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꿈 꾸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인이 될 동안 내 꿈은 뭔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기 내 인생 5년 후에 150쪽에 보면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싶은가. 윤홍 선생님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뚝 눌렀을 때 나오는 대답. 내가 평소에 남한테 막 주면서 살고 싶어요. 네. 그것도 꿈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참 좋은 거죠. 김주영 사장님은? 놀고 먹고 싶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예, 놀고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우리 박은 사장님은? 쓰고도 나오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점점 그때마다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것을 떠올리거든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행복한데, 내가 누군가한테 권사로서, 사랑받는 권사님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막 주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고 행복한 거,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아까 이제 잠깐 나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 얘기가 나와요.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꿈다락방에도 나와요. 그 책에 257쪽에. 그분도 이지성도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준 비전과 내가 정말 그 비전을 품고 내 꿈을 키워나가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어디 강의 들어보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그 창업자도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유익한 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테슬라 차래요. 그분도 그러한 지고한 그런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의한 사람이 맨날 책 얘기하는 짐 콜린스. 그분도 위대함을 꿈꾸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또 건강관리 책을 많이 읽는데 이경원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렇죠. 옵티머스 책이 있는데 그분이 온 가족이 자기 형제도 부모도 아니 그 배우자들까지도 전부 다 아주 서울대 나오고 의대를 나와가지고 지금도 의학계에서 그렇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의사가 되라고 했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의학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거의 2% 부족한 뭔가를 못 채웠던 것을 자기가 이렇게 대체요법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자기 40년간 위의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한 그걸 해결한 그래서 책을 줬는데 그분도 그런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 그런 책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메이가 얼마나 좀 고차원적인지 그런 생각을 계속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만나가지고 꿈꾸는 능력도 키워지고 그래서 또 꿈노트도 작성하라고 또 계속 꿈노트도 만들어 보고 지난번에 우리 주영 선생님은 꿈을 낙서해라 꿈 낙서를 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꾸는 능력을 키워보자 이곳에서 그것도 나한테 큰 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공자들이 이게 성공의 8단계를 이렇게 이제 강의하다 보면 꿈에다 포커스를 해요. 계속해서 어떤 책을 읽어라 또 큰 꿈을 가져라. 저는 이제 거기에다 얘기를 해요. 큰 꿈. 큰 꿈은요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또 내가 지금 각자가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이 좀 그런 어떤 허들 경기를 넘어가는 건데 각자의 어려움이 내 꿈이 크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겪어내서 또 한 단계 높여 있는 꿈을 또 꾸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꿈을 가졌을 때는 그냥 그런 게 너무 어려워. 주저앉아 그냥. 나는 이거를 이대로 여기서 그냥 머물고 싶어. 나 더 여기서 막 역경을 헤치거나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주를 하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큰 꿈을 가지라고 하고 싶고 늘상 얘기하듯이 꿈을 적어라, 그렇죠? 적고 시각화해라. 윤 사장님도 꿈노트 가지고 계시죠? 그냥 꿈 낙서장 같이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루어진 걸 지우고 다시 또 새로운 꿈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시각화했을 때 저는 이제 예전 일인데 저도 이렇게 시각화를 잘 안 하는 셈이에요. 스폰서님 얘기하면 알았다고 하고 또 집에 가서는 그냥 나는 그냥 그게 쑥스럽고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이 속에 다 있어.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그 냉장고에다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인데 여행에 대한 꿈을 쭉 적어놨어요. 여행. 그 당시에 우리 그룹에서 하는 중국 여행이 있었어요. 어느 이제 볼륨 어느 이상의 중국. 그 다음에 리더십 세미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또 이제 가족이 하는 여행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해에 제가 적어도 매일 봤을 거예요. 냉장고 열 때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가 붙여놓는 것이 우리 주영 선생님 여기 어디 붙여놓은 데 있으신가요? 어디? 저도. 그래. 주영 선생님 의외네요. 그런 거를 제가 박은주 사장님 집에 갔을 때마다 항상 놀라는 거는 이 아메사바 알기 전부터 이렇게 꿈을 이렇게 시각화했던 분을 알아요. 굉장히 큰 꿈과 작은 꿈과 굉장히 좀 이렇게
거룩한 그런 열정을 가진 꿈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박은수 선생님 항상 처음에 자랑할 때는 아무도 없는 집에, 자기가 출근하는 집에 그 형제 사장님들과 파트너와 또 스폰서님한테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서 스쿨을 진행했던 스킨케어라든가 이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좀 남다른 꿈을,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그 남다르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들이 하나도 자기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집을 정리한다든가 오픈해야 되려면 집은 정리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해냈던 분을 알아요. 그래서 은주사님은 정말 큰 꿈을 분명히 어떤 누구보다도 스폰서보다도 더 크게 이뤄낼 분이라고 저는 굉장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늘 꿈을 꿔야 되고, 그걸 또 이렇게 시각하고 또 우리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80세 생일에 내가 듣고 싶은 찬사, 그런 것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적어 놓고 한번 기회 되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 꿈을, 아까도 숫자를 얘기하셨어, 우리 주영 사장님이. 아멘은 이상하게 숫자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숫자로 명시되는 게 이제 그게 목표예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막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시한을 정해서 숫자를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5년 후, 내 인생 5년 후 책을 자꾸 이제 우리가 가끔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성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 그런 것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대목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성공 8단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은 채 실패해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하고, 이게 위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정의한 건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성공이란 가치 있는 이상들을 꾸준히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나이팅게일이 또 이렇게 얘기한 게 있고, 또 성공이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해 헌신했을 때 얻는 부산물이다. 빅터 프랭클린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원하는 삶,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이건 또 몰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공을 얘기하면서 이제 원하는 삶, 아까 원하는 삶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원하는 삶을 이렇게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 내 원하는 삶이 있어, 막연하게 다 누구나 있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면 그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 간절함을. 그런 목표에 시한을 둬서 이 장기로, 중기, 단기, 초단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한을 두어서 내 목표를 만들어내는, 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성공하신 분의 얘기가 그 초단기로 하루 경영, 이 한번 목표는 다시 한번 짜보세요. 스폰서님과 한번 그동안 했을 텐데, 장기 목표와 중기 목표와 단기와 초단기를 한번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초단기 나 혼자 한번 짜보는 거예요. 하루. 초단기를 가장 짧게 하는 게 하루예요. 하루 경영을 내가 한번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주간, 월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월 마감을 합니다. 이제 8월도 지금 이제 마감을 하고, 이 회계년도 마감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내가 이 하루 경영부터 시작해봐라. 오늘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성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장기적인 목표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성공 8단계에서 윤 사장님. 결단이죠. 결단. 하루도 몇 번씩 결단하고. 결정은 결정할 결이고, 단은 끊을 단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된다. 우리 전에도 한번 내가 끊을 거,
그런 게 뭐가 있나 한 번씩 이렇게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또 다시 한번 그 노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끊을 게 뭔가 이 시점에서 여름이 되니까 너무 막 덥고 참 막 지치고 하니까 자꾸 게으름이 생겨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또 한 번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8월을 이제 마무리, 지금 열흘 남은 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또 생활 패턴이 막 게을러지고 있는 거, 그걸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결심을 해. 바보들은 늘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책도 있어요. 결심하는 거는요, 내가 생각으로 결심을 해. 그럼 결심을 하면 또 결단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결단은 행동함으로 결단을 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심을 하고, 근데 이것을 결정 뭐냐면 내가 행동해서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정으로 이어서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지금 내 팔로우 하는 중에서 약간 소홀히 한 사람이 있었어. 뭐 휴가다, 또 그분이 뭐 아프다 어쩌가지고. 근데 이거를 안 되겠다 하면 다시 가봐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가는 거, 이것까지가 이어져야지만이 내가 어떤 결단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단은 여기서 2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를 결단하냐? 1번, 첫 번째는 대가를 치르겠다 결정해라. 대가를 치르겠다. 지금 빅 비즈니스로 아메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는 엄청난 비즈니스, 엄청난 기회고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또 내 가문을 바꿔준다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 성공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큰 비즈니스를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야. 대가 없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번째는 시스템에 따르겠다. 너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더라를 보면서 정리한 게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있어. 우리가 내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굉장히 좀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돼 있는 시스템이야.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만들어진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을 여기에 내가 따르겠다, 이대로. 100%. 100%. 이런 꿈과 목표 설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 시스템을 내가 한번 100% 올인해 보겠다. 그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제 8월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그런 결단을 바라고, 우리 늘 얘기하듯이 이렇게 A, B로 나눠지죠. 뭐 급한 일과 중요한 일 2가지를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급하고 중요하고 2개 다 그런 일이 있고, 또 급하고 중요한 것 중에서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근데 B면에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아메이를 여기다 보거든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게 지금 아메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급하고 중요한 거는 애가 갑자기 막 다쳤어, 아기가. 그럼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는 밀어놓고 내가 무슨 미팅이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서 아주 급한 일을 만나요. 아주 위급한 일들이.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요 A 쪽에 많이 비중을 둬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여기에다가 포커스 하는 게, 저는 여기다 포커스 하는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미에다 제가 1순위를 두는 거는 이게 급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내 인생이 중요한 거야.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노후 준비나 미래에 대한 준비.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매일매일 잘 선택해서 오늘도 움직여야 되는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행여라도 여기다 시간을 소모하지 말아라.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랑 만나 수다 떨다가 친구가 뭐 옷을 사왔는데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같이 따라간다든가 이러면서 막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또 가끔은 우리가 또 그렇게 나를 흐트러지게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탁 짜임새 있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게 어쩌다래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앞에 미래가 또 우리 그 노후가 이렇게 좀 투명하지가 않다.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자기가 그동안에 숙지를 했을 거니까 한번 터치를 한 거고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결단과 시스템에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꼭 하셔서 우선순위와 시간 투자를 잘 해서 원하는 걸 얻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명단이죠. 참 중요한 거죠. 명단 작성은 나의 자산이에요. 그렇죠?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이거 명단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가 내 소견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원칙은 있는 거죠. 그 조지라드의 법칙에 따르면은 나로부터 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는 다 숨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한번 명단 적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정도의 사람은 다 누구한테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다 내가 적어봐라. 이분은 아닐 거야. 이분은 아직 지금은 뭐 바쁘니까 못 올 거고, 이분은 여유가 없으니까 못 오겠지. 뭐 이렇게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한번 명단을 적어봐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한번, 이것도 우선순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명단 정리. 명단은 다 있죠. 전화번호부도 명단이 될 수 있고 내 카톡에 지금 있는 분도 명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적인 것보다도 한번 내가 정리를 하는데 이 아메이 사업 쪽에 우리가 같이 나하고 평생 여행도 다니고 이 제품을 정말 좋은 제품을 같이 쓰고 공유하고 그걸 자랑해서 이런 여기서 나의 인생에 또 어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단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1번으로 저는 말하고 싶은 사람은 배우고 싶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적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 뭔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책도 알려주면 책도 안 읽으려고 하지 않고, 나와서 한번 강의 들어봐면, 나는 골치 아파, 막 이런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메이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해보니까 사업에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소비자까지는 될 수 있으나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나의 성공 버스에 태우라고 그러는 건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 참 좋아요. 물론 꿈이 있는 사람이 1번이지. 꿈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꿈터지라 하겠지만 꿈이 크고 꿈이 명확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 버스에 태워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또 리더감이야. 이분은 왠지 모르게 어느 곳에서나 뭔가 이렇게 통솔을 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리더하는 능력 있는 사람도 이분도 또 명단에서 앞에 우선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도 저는 명단에 적어요. 우선적으로. 왠지 뭔가를 열심히 바쁘게 한다기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바쁘게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그래서 바빠. 그래서 뭔가 지금 직장 자기 하는 일이 있고, 또 추가로 막 어떤 투잡을 또 알아보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 막 2가지, 3가지 하는 사람이 또 한 가지 아메이 사업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은. 멀티맨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멀티 있죠. 그런 사람을 명단에 넣고 싶고. 그리고 전 인생에 한이 있는 사람도 명단에 넣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찌어찌 해서 지금 현재 삶은 내가 굉장히 흡족하지가 않아. 근데 나는 그런 삶을 내가 꼭 한번 만회하고 싶어. 이렇게 그걸 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이 있는 사람. 제 아는 또 친척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어. 특별한 스펙도 없고 특별한 또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배우자도 딱히 어떤 능력도 없어. 참 안타까워서 많이 저는 이제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많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요. 저희 부부가. 그런데, 성격도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쿨해,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뭐 책도 빌려주고 미팅 초대도 해봤으나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좀 궁리를 해보니까 그분이 한이 없어. 예전에 이렇게 자기네 그 가문에서 막 잘 살아봤거나 누려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그냥 살래요. 어떤 때는 그거 있잖아요. 기초생활부 수급 대상자인가? 애를 더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게 있대.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단에서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명단에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너무 오랫동안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거 좀 어렵죠. 자주 만나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있는데 어느 때 그분의 있어요. 뜨거운 단추라 그럴까? 그분이 뭔가를 좀 이게 남편이 좀 요즘에 좀 삐그덕거리고 있어. 막 이런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우리가 그 명단 속에서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명단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추가 명단이 생기고 또 지워가면서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명단도 정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만남과 초대. 네, 만남과 초대. 만남과 초대. 옛날 저는 1, 2, 3세대 아메를 자꾸 이제 일을 하는데 요즘 아메 얘기할 때 그때는 막 방문 판매식으로 막 찾아가고 무조건 무식하고 그냥 자기 명단에 있었겠죠. 그것도. 그러면 그분한테 이 사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세제 박스를 가져가서 막 갖다가 하나 사줘 막 이렇게 들이대고 그런 거에 때문에 지금 하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호기심을 유발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 초대에 포커스를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건 초대가 지금은 뭐 홈미팅에 초대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늘 우리는 배우고 있다.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늘 이렇게 날 터치해주고 있고 스폰서님이 오셔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줘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호기심 유발해서 초대를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요즘에는 초대 문화다. 아메이는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까? 익사이팅하게 막 뭐 보컬 풀파티도 한다든가 작년에 갔던 게 뭐예요? 막 그때 비 오는데 그 속에서 막 엑세스 막 에너지 그런 파티.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막 아메가 이런 거야? 막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대하는 게 저는 참 좋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1대1 미팅으로 우리 아까처럼 자주 만나면서 신뢰 쌓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관심도가 뭔가 그럴 때 만남의 초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당당함. 파스처라고 그러죠. 당당한 나의 자세. 파스처. 그래서 내가 당당하려면 내가 사실 아침에 화장을 안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당할 수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모습, 어떤 외적인 자세를 먼저 갖췄을 때 당당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자주 만나는 친구나 어떤 모임에서도 뭐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네. 뭐 어디 가는 거야? 오늘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내 화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당당하더라. 머리를 오늘 안 감았는데 좀 찌뿌둥했을 때 조금 다르더라. 저 같은 경우는. 이 헤어스타일이 코디의 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늘 저는 뭐 할 게 있습니까? 머리를 감아서 약간 이렇게 약간 볼륨도 있고 막 눌려 있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초대를 하기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뿐이고 이렇게 초대해서 그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팔로우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는 뭐가 되죠? STP가 되잖아요. STP는 아메이는 뭐 하는 거야? 물어볼 때, 이게 뭔지 알아보다가, 아메이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아메이는 STP를 하는 거다. STP는 사실 고개로에도 나오고 성문 8단계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꿈이 있어야 이렇게 STP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목표가 분명해야지만이 정말 그렇게 강한 자성을 띠고 STP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을 때
눈빛이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STP를 하는데 막 숫자가 우리가 80만 마케팅 한다 그러는데 막 숫자가 틀리거나 그런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 눈빛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기싸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눈빛을 가지고 STP를 해야 돼. 그건 결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명단이 있었을 때 그래서 STP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난 거 초대했을 때 또 우리가 이 STP를 내가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쇼더 플랜을 스폰서님한테 보이스 체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STP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플랜과 제품과 people, 사람. 요즘은 이 STP 중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스폰서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룹 자랑. 그걸 뭘로 하느냐? 말이 필요 없이 여기 지금 그 이번에 새로 초대하신 분이 전체 방을 이렇게 이제 요즘 초대할 때 그분한테 의사를 타진하고 초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복잡하면은 나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 있는 분한테는 STP 하기가 좋아. 그러면 자기가 물어봐. 고개로가 뭐냐고. 그런 것이 지금은 너무 이런 SNS로 얼마든지 STP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과 요즘에 그 SNS로 인해서 예전보다 우리가 더 심플해졌다, 사업이. 많이 바리바리 막 자료를 들고 가서 뭐 화이트보드를 가져가서 그 STP를 했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오히려 더 우아하게 심플하게 우리 유정민 사장님은 핸드백도 꽤만한 거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맞는 STP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필요하면 들고 가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지금은 플랜도 참 중요하지만 플랜 뭐 FOM이나 이거는 오히려 큰 미팅에서 보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내가 쓰고 자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샵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차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쓰는 게 아미 제품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제품을 누가 주면은 참 안 반가워가지고 갖다가 누구한테 또 줘야 되는데 주기도 어려워요. 내가 아미 제품을 좋아하는데 또 다른 제품을 그분한테 준다는 것도 사실은 용이하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그래서 이런 STP를 우리가 매일 STP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 STP가 가장 강력한 우리한테 무기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그룹에서는 뭐 매일 STP를 그렇게 하지를 않는 그룹도 있는 것 같고, 뭐 주 몇 회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플래티넘 세미나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그룹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지 않는 그룹이 있구나. 물론 더 하는 그룹도 있죠. 매일 STP가. 근데 우리는 이 매일 STP를 내가 그룹에서 하고 있지만 내가 얼만큼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래서 이거를 체질화시키고 사장님 데모 좀 부탁하면 누르면 나오듯이 매일 STP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삶이 돼야 되고 내 생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한 가지 일을 한결같이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건 프로래. 그게 프로래요. 뭔가를 막 월등히 잘해서 뭔가 그런 게 프로가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게 프로다.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걸 STP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가를 찾는 거예요. 사업가. 근데 역시 사업가를 찾기 위해서는요, 플랜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STP는 플랜, 제품, 사람이 다 필요하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접시를 굴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팔로업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STP가. 근데 또 팔로업이 또 제일 중요하다 그러네. 팔로업이. 왜냐하면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엄청 공들이고 정말 어렵게 막 갈까 말까 말할까 말까 하면서 누군가를 컨택을 했어요. 누군가한테 말을 꺼냈어, 아메이를. 그랬는데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아메이를 하게 됐냐 이런 얘기를 STP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중요한 건 팔로업인데
이걸 또 소홀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옛날에 그 사파이어 전략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해바라기처럼 벌렸을 때 이런 실수 참 많이 했어요. 팔로업이 잘 안 된 거야. 팔로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시지부지 되고 제품만 쓰고 있다가 다른 그룹 어떤 친척이 누가 나타나니까 그저 휙 가버리고, 응?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팔로업 그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팔로업이 사실 사파의 전략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이게 자기 시간이라는 게 24시간 또 아니면 활동 시간 이게 한계가 있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략이 어쩌면 이 시대에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그룹에서 지금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또 이제 다음 나올 것이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팔로업이 뭐 24시간 만에 48시간에 하라고 이제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툴을 전달하는 거예요. 툴. 어제 제가 이제 그 만난 분이 저하고 만났을 때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 질문도 많이 하고 어머 정말 FM대로 하시네요.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시네요.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 했던 거 자꾸 비교를 해서 이제 그런 저한테 피드백 해줬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문자가 오는 건 내 와이프가 너무 안 튀네요. 제품도 너무 막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지금 더블엑스 먹고 싶은데 갈등이 생긴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툴을 이거를 빌려주려고 사실 그때 그 경주에서 하는 그 CBM 상무대회를 그때 이제 무리해서 하루 만에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절묘하게 제가 그 책을 하나 빌려줬어요.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부른다. 그분이 당뇨가 있다는 걸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그 1:1 미팅 하다 보니까 뜨거운 단추라든가 관심사를 알았잖아.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가져가서 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어제 제가 이제 초대를 해보니까 또 이제 분명히 화요일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월말이 돼서 일이 바쁘고 자기 일이 바쁘고 아무래도 다음으로 미뤄질 것 같다. 이거는 못 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19일인데 월말? 19일이 20일인가? 월말? 이것이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죠. 제가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누군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 책이 필요한데 책만 좀 전해주면 아니 어떨까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게 이 툴, CD와 책을 빌려주는 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분실도 했어요. 그러나 이 팔로업 하는 데는 이게 가장 큰 무기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게 있지만은 그래서 백조처럼 우리가 우아하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물갈기 짓는 것은 이게 그 팔로업을 계속 궁리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팔로업이 제가 이제 어떤 케이스에 지속적인 팔로업이 안 돼가지고 뭐라 그래 실패? 저한테 이제 어떤 크게 이제 지금 소비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몇 번 얘기했던 분인데 그 양다겸 사장님의 그 소비자 중에서 굉장히 빨리 플래티넘 간 분이 있어요. 애기 엄마인데 그 이웃에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거의 24시간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아기 데리고 와서 그 음식점 이제 그 고깃집이니까 옆에서 밤늦게까지 가서 앉아가지고 같이 또 막 자기도 먹으면서 그 중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든가 뭔가를 암의 얘기를 해가지고 건강 얘기를 해가지고 제품을 막 전달을 굉장히 많이 들이대기식으로 안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계속 지금도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이 팔로업을 잘 못한 것이 너무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100명한테 전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한 분한테 100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정보를. 이분이 그거 팔로업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사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이 팔로우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막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들이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막 처박아 놓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 팔로우 방법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은 그분이 뭐 이 더블엑스는 이게 먹다 보니까 더블엑스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연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 보니까 이분이 애를 써가지고 플래티움까지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팔아서 제품을 전달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업가를 나타나느냐 아니면 매니아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지금은 나타나질 않더라 이거죠. 그 팔로우 미스테이크더라 그게.
네, 그것도 아무래도 좀 그룹 문화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팔로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상담. 네, 상담. 상담. 처음에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만나가지고 인생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어? 왜냐면 이 사업 쪽에서 상담할 거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래서 상담할 게 떠오르지가 않고, 뭘 상담하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담을 저는 별로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담이 제일 중요해요, 또. 성장하면서 필요한 게 상담이세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상담에 대한 개념 아셔야 되고, 상담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는 내담자가 됐다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리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고 이 상담에서 소통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은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상담을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상담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들어줬는데 그분이 문제 해결이 됐어요.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것도 되게 이제 사업에도 도움이 됐는데, 그런 경청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경청하다 보면은 막 괜히 삼천포 빠져가지고 가는 건,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걸 절대 여기서 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신뢰감, 이분한테 대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놔도 뭔가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데가 이제 1번이겠고, 그 다음에 이 소통이 되려면은 그분의 그 눈높이와 그분의 지금 상태 이런 거를 충분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됐을 때는요, 상담했는데 답답해, 내가. 상담을 다시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상담자가 다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너무 저는 그래요. 아메이, 어제 나 오신 분도 그러는 거예요. 아메이 하는 분은 또 아메이는 큰 비즈니스고, 다른 건 전부 다 아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었더라는 거지, 옛날에. 자기 하는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이래요. 삼성생명에서 FC인데 그런 어떤 재정 컨설턴트? 그래서 큰 금액을 다루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엄청 큰 비즈니스라서, 큰 사업이시죠.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많은 것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라든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 대화를 통해서 또 그런 얻는 것도 있어요.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그때 주일날도 저는 이제 새가족반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엄마 아버지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요 사이에 사는 노후 대책은 최고의 대책 해놓은 거야. 뭘로? 돈으로. 이분 두 분이 엄마 아버지가 사시는데 300만 원씩 주고 집에 이렇게 상주 도우미를 두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준대. 왜냐? 이분들을 잘 케어해야지 자기의 이 밥줄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너무 좋은 짭이야, 이게. 왜냐면 그분이 조건이 있었대. 아무도 없어야 된다. 그 두 분, 내가 케어할 두 분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분보단 두 분이 좋다. 그 조건에 다 그게 합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 받지? 그리고 여기서 100만 원 따로 줘가지고 생활비로 쓰라고. 맛있는 반찬. 그런 거를 이제 부식비를 따로 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 고급을 해가지고 해드리고 자기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너무너무 자유로워. 24시간을 이분들이 100%다 거기에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쉬는 시간도 내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쉬면은 거기에다 10만 원을 또 다른 뭐 알바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그런 알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윈윈이라는 것이 우리 떠올랐죠. 윈윈 전략이네. 우리가 아메이가 서로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내가 성장하는 윈윈이듯이 그 세계도 윈윈이 있더라는 거죠. 어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돈을 노후에 정말 우리 윤 사장님 돈을 좀 많이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돈으로 그분들을 내가 자식들을 노터치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가서 쭉 있다 삐죽이도 온대요. 뭐란 말도 안 해. 당당하지도 못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물론 우리가 돈이 우상은 아닌데 돈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화 속에서도 얻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상담을 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떤 분들은 초기 사업가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선생님 지금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그까지 상담했던 일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순수하죠. 상담을 100%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달라지죠. 상담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파트너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요하겠죠. 내 파트너 지금 이런 뎁스에 이렇게 상대해서 지금 어디에다 포커스를 해야 되고 어디다 시간 배분해야 되고 이런 거 상담을 하게 되죠. 내용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8번은 복제죠. 복제인데 이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박은수 사님이 예전에 그 성공의 8단 강의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1번이 제일 중요하고 1번과 8번을 이렇게 별표 5개 치더라고요. 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복제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업이 빨리빨리 성장하냐 더디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본을 잘 만들어야 돼. 원본을 지금도 원본을 만들고 있는 지금 그런 스터디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 윤 사장님이 이런 데모를 그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파트너가 나타났을 때 그 데모를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원본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 이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원본을 잘 만들고 계시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업이 이제 정말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1에서 7번까지를 아까처럼 뭐 1, 2, 3, 4 해가지고 STB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 2, 3, 4, 5, 6, 7을 잘해서 이거를 복제를 하면은요, 사업이 쉬워진다. 그래서,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그랬는데, 이 복제도 옛날에는 제가 너무 복잡하게 했어요. 막 그냥 우리 퀸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퀸도 너무 복잡했었고 너무 막 이런 자료도 복잡했었고 이걸 많이 자료를 가지려고 우리는 또 스폰서님한테 막 그 얻으려고 복사한 거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심플합니까? 심플 이즈 베스트. 그래서 이거 안 비싸. 이거는 이 기계가 막 140만 원짜리인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렇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심플하게 복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복제하는 거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이 데모도 중요하고 아까 그 패스업 이런 건 다 중요한데 전체 시스템에 들어오게 100% 들어오게 하면요 다 아메이 사업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도 들어오는 거래요. 100% 그걸 복제하는 거. 그래서 나 같은 파트너 만들기 지난번에 그런 어떤 나누신 것 같은 다른 반에서 원하는 파트너를 한번 적어보고 원하는 스폰서 적어봅시다. 한번 숙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보고 그렇게 내가 원본을 좀 만들어가면은 이 사업이 정말 쉽고 단계적인 그 성장, 이 바람직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크게 성장하시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